가보고 싶은데요. 제 발표는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와는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마이클 엘러프 교수님의 첫 번째 발표는 어떻게 보면 좀 개괄적인 그림, 총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셨죠.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개괄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면, 두 번째 발표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 발표를 통해서 한 케이스 스터디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즈디에서 학생들과 같이 한 연구인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서비스 디자인이 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품들도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품 자체가 서비스 디자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도전 과제도 많았습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전 과제가 됐어요. 제가 페이퍼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좀 길어질까봐. 제가 또 스터디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스터디는 아주 재밌고 중요한 문제를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요즘 출장도 더 많이 다니고 있고, 또 휴가를 다닐 때도 점점 더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비행기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하고 있죠.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은, 또 비행기 여행이 예전보다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여행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시아는 모르겠지만 유럽의 경우는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유럽 내에서는 더 쌉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석은 문제가 안 되죠. 1등석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을 해라. 돈 얼마든지 주겠다. 비즈니스 클래스의 서비스 디자인 좀 개발을 해봐라. 이런 거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일반석, 에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저희가 정말 통조림안에 꽉 끼어있는 것처럼 좁잖아요. 이 일반석에 있어서 좋은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석에 있는 승객들이 어떻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 개인 공간이 침해받지 않다는 느낌으로 여행할 수 있게 느끼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 익명에 마치 무슨 양떼한 양인 양 느껴지잖아요. 별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이런 일반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고요. 1등석은 굉장히 공간이 많은데 일반석은 사람이 많이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항공사도 이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의 공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여기서 12시간, 15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자리에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까가 저희가 고민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 디자인 문제이죠. 항공사들이 승무원들을 더 채용을 안 하고,
또 승객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승객들이 나는 좀 불특정 다수다, 그리고 나는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EADS가 이 스터디를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EADS는 유럽 항공방위산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A380을 디자인한 회사입니다. 근데 뭐 몇 가지 좀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를 저에게 의뢰했을 때는 A380 뭐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고 괜찮은 그런 산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석의 1인용 좌석에 대한 디자인과 서비스를 좀 새롭게 고안해내라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크기나 규격은 바꾸지 말고. 또 제가 전문으로 하는 것이 젠더입니다. 성별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디자인과 관련된 남녀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참 요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는 좀 남녀의 요구사항을 감안한 접근 방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에 박혀서 여성들은 무조건 핑크, 남자들은 무조건 검정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들은 동그랗게, 남자들은 사각형, 각 있는 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양쪽, 그러니까 남녀들에게 다 맞으면서도 또 남녀 차이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디자인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위기, 좋은 느낌,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또 뭔가 공간을 확보한다는 느낌, 이 서비스 지향적인 디자인 업무, 숙제를 갖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특징들은 우리가 바꾸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사생활도 보호해주고 개성도 보호해주고 또 이 저장 공간도 좀 확보해주고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석에 대한 여러 가지도 배울 수 있겠지만 저희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성별 연구,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접근 방식도 여러분이 다른 연구를 할 때도 좀 접목을 시켜서 응용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프라이버시, 공간, 그리고 남녀 차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자주 비행기 여행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특히 출장을 다니는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항공사나 공항, 공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적물, 목표는 이 항공기죠. 기내에 있는 좌석이죠. 디자인 업무,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또 남녀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 디자인 요소를 감안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제품이나 사인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다 그냥 똑같이 사고 사용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소통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중립적인 그냥 기능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물건들과 제품들과 서비스와 관계를 구축하고 의미를 우리가 둡니다. 우리의 열망이나 우리의 선호도, 문화에 따라서 또 남녀인지에 따라서 이거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항공사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그리고 여승무원들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 민간 항공사가 1920년대에 나왔을 때 남자들만 승무원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튜어데스들이라는 이제 직종이 생겼습니다. 스튜어데스들이 채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스튜어데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또 이제 여성들만 또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스튜어데스들은 패션 모델과 함께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여성들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남자 승무원들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뭐 승무원들 보면은요, 여자들 다 날씬하죠, 항상 웃고 있죠, 젊죠, 그리고 서비스 정신 좋죠. 그래서 스튜어데스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이렇다라고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중적인 남녀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 모성애가 있으니까 남자들을 항상 보살피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주부의 이미지를 우리가 스튜어데스에 우리가 투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뭐 남자 여행객은 승객은 남편이죠. 아주 젊고 굉장히 섹시한 스튜어데스의 서비스를 받고 기분이 좋아졌죠.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이 스튜어데스들이 나중에는 플레이보이 버니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사는요, 오렌지색 이 핫팬츠를, 그러니까 반바지를 입혔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스튜어데스들 사진을 못 가지고 왔는데 마치 펜트하우스 매거진, 플레이보이 매거진에 나오는 여자 같습니다. 거의 이 반바지가 핫팬츠가 뭐 히프를 다 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73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로에 지친 이 비즈니스맨이 비행기를 탈 때 아름다운 여자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메리 웰스라는 여자가 썼습니다. 67년에 비즈니스 위크지의 승무원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옛날 얘기죠. 그러나 요즘 보면은 남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원하는 사항들은 아직도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은근히 다릅니다. 60년대에 비해서. 사실 남녀는 행동이나 관심사나 또 비행기를 탈 때 필요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녀의 차이를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스터디의 결론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정성적으로 우리가 이 남녀의 차이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비즈니스 워먼들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또 출장을 더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은 행동이나 원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 남자 승객들과 다릅니다. 제가 항상 영어 발음을 할 때 제대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신체적 체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의 차이를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이제 여성들의 체형을 고려할 때 이 비행기 좌석을 보면 굉장히 여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이 골반이 남자 승객들보다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은 아직도 남자 체형에 맞게 우리가 규격을 맞췄어요. 최근에 사무용 가구 업체가 이런 차이를 인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용 가구 산업이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의자의 표준, 기준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너무 좁다라는 것을 최근에 발견을 했다는 거죠. 또 저희가 관찰을 해보니까 여자들은
한 다리를 이렇게 한 다리에 올려서 앉고 있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안 앉거든요. 또 정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여성들은요, 비행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기만의 공간, 뭐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과 조금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자들은요, 뭐 남과 얘기를 하기 싫으면, 또 소통을 하기 싫으면, 뭐 소통에도 차이가 있어요, 남녀 사이에. 그래서 여성들은 소통을 하기 싫으면은 남의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오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남이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사실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만약에 여자 승객이 있는데 남자 승객이 옆에 아주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옆에 자고 있으면 마치 굉장히 친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메리칸 항공사가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여성들의 경우 예약을 할 때 같은 여성 승객 옆에 앉고 싶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여성 승객과 남성 승객의 차이를 저희가 좀 식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저희가 장거리 비행에서 너무나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지 않고 좀 은근하게 그 차이를 인식을 하면서 콤팩트한 것보다는 모듈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그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여성을 위해서 아니면 남성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디자인 솔루션은요, 하나의 옵션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는 남녀 차이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식이 안 돼요. 저희 디자인의 특징을 보면은요, 다 모듈식입니다. 조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좌석의 배치, 의류, 그 다음에 자기 개인 소지품 넣는 공간, 엔터테인먼트, 뭐 스크린 디바이스 등등을 디자인할 때 모듈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나중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성인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내를 디자인할 때, 뭐 서비스 개념과 제품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남녀 차이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그 성인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토미넬리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폭스바겐을 위해서 또 일을 했는데, 폭스바겐도 남녀 차이를 좀 고려한 디자인을 좀 제안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가지고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pat Kirkham, 영국의 사회학자였는데요. 이 그 성인지적인 물건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일할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가질 때 입는 옷, 뭐 우리가 주는 선물, 어떤 선물을 받는지, 자동차나 헤어드라이어나 뭐 오디오 장비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사실 이 물건을 우리가 성인지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특정한 물건을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라고 너무 지나치게 코딩하는 것이 조금 웃길 수도 있고 좀 거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정성적인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관찰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공항에 가서 승객들이 그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그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Travel Easy Bracelet입니다. 이거는 방향을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도 제공해주면서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또 착용할 수도 있는 팔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그 보딩 패스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팔찌를 확인하면은 뭐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탑승 시간이 게이트로 가라라고 읽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은 서비스를 이 팔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개인 니드에 따라서 이거를 맞춰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액세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데코레이션과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찰 수도 있고 여자가 찰 수도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항에 가서 이거를 차고 다니면은 굉장히 멋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내 탑승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또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또 어떻게 좌석들이 배치가 됐는지를 봤고요. 굉장히 좁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이 그 등만 보고 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배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 여행을 한다면은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같이 여행하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여기 잡지 놓는 공간 너무 좁고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일단 뭐 항상 지저분하고 그리고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물건을 집어넣으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냈습니다.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관심사, 연령,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다른 박스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은 장난감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박스를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좌석에 붙일 수 있는데 이 박스를 우리가 빼낼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락 같습니다. 좀 모양새가.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고안해 봤습니다. 앞쪽에 있는 좌석을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컬럼을 고정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채널을 막 돌릴 때 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가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가 막 그 앞에 있는 주머니를 뒤질 때마다 우리가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근데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면은 앞에 있는 승객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또 그냥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쿠닝이라는 개념을 또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어요. 원하면.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늘이나 자연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과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블록아웃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거 유명한 그 사진이고요. 코쿠닝 아이디어는요, 개념은 나만의 어떤 버블 안에 들어가서 마치 어머니의 배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코쿤을 우리가 디자인한 겁니다. 이 코쿤을 우리가 이제 열 수도 있어요. 항상 이거를 이렇게 내리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블라인드처럼 우리가 이거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우리가 내리면 훨씬 더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덮으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원하는 뭐 이미지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링을 또 만들어서 요 안에 이제 머리를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원을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사실 영화 스크린이 어떨 때는 옆 사람을 방해하잖아요. 너무 밝아서. 근데 요 경우에는 그런 방해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이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카프를 또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프는 굉장히 예쁜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보온도 되니까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이 자켓은 이 각 체형에 맞춰주는 모양을 맞춰주는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지만 남녀에 따라서 또 체형에 따라서 이게 또 맞춤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또 저희가 이런 쿠션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쿠션을 우리가 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쿠션을 통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베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조명도 이런 가상 아키텍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좀 편안하고 읽을 수 있고 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좌석에 불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바꿀 수 있게, 잘 때 쓰는 조명, 읽을 때 쓰는 조명, 아니면 뭐 쉬고 싶을 때 쓰고 싶은 조명 킬 수 있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보여줬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유, 뭐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거를 이행하려면 너무 비쌉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앞좌석에 이런 거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내 물건들을 이렇게 쉽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자켓이 나왔고요. 또 이 열을 이제 목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스카프나 옷이 있고요. 뭐 어떨 때는 또 필요하면은 추울 때는 뭐 이걸 따뜻한 기능을 쓰고, 또 더울 때는 또 시원해지는 또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좌석 규격은 정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고요. 또 아주 가벼운 컬러 스킴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조명을 옵션으로 덧붙일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저희가 또 개발한 심플한 아이디어가 모든 좌석에 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반디스 씨 안녕하세요, 토미넬리 씨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좁은 좌석에 안전은 있지만 이렇게 이름이 명시가 되면은 승무원이 조금 더 친절하게 나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스크린을 이렇게 또 바꿔봤고요. 또 소음 방지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엔진 소리도 시끄럽고. 또 저희는 항상 어떠한 자세를 일반석 승객들이 취하나 편안해지기 위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뭐 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안해 봤습니다. 코쿤 시스템, 조명 시스템 나왔고요. 아주 그 돈을 많이 안 쓰고 어떤 거를 바꿀 수 있는지 고민을 합니다. 항공사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 안 하고 싶어 하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엘허프 교수님, 첫 번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서비스 디자인은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좋은 편안한 분위기를 디자인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의견, 시각을 다 우리가 모아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를 해서 제품이건 서비스이건 정보이건 조명 시스템이건 우리가 그 유저 입장에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